예, 안녕하세요.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눈 및 애교의 필러나 이물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부위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위들보다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. 그래서 왜 그런지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눈 밑이 일단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조금만 부작용이 생겨도 부작용이 그냥 바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조금만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커지거나 그래도 시각적으로 너무 금방 눈에 띄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가 잘 안 돼요. 다른 부위들은 좀 조직량이 많고 그래서 그 아키스컬프라는 레이저로 좀 치료가 잘 되는데요. 이 눈 밑은 눈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많이 쏘기도 힘들고 피부도 얇아가지고 역시 또 레이저를 많이 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양이 적더라도 이 이물질 제거하기도 힘들고요. 또한 부작용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심하게 일어나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눈 주위는 조직량이 굉장히 적어서 아주 금방 조직이 딱딱해집니다. 그래서 부작용 생기는 속도도 점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. 예, 다행히 눈 밑에 이제 필러나 이물질을 주입해서 실명이 된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. 실명에 대한 부작용은 오히려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. 실명이라는 부작용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훨씬 심해지고 치료가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부위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딱딱하지 않다가 나중에 딱딱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증상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. 눈 밑이나 눈 밑 애교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 딱딱한 걸 만져지니까 그냥 원래 그런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. 절대 그렇지 않고요. 그 눈 밑이나 눈 밑 애교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증상은 그냥 붓는 거예요. 부었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사실 사람이 살면서 눈 주위는 잘 붓잖아요.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잘 부으니까 눈이 잘 부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늦게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딱딱한 게 만져진다면 그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 맞았을 때보다 이게 오히려 부드러워지지 않고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진행되는 걸 의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라든가 그런 것들은 흡수가 되면서 부드러워져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더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맞았을 때보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부작용을 의심하셔야 됩니다. 역시 치료는 같아요. 아키스컬프라는 레이저로 필러나 이물질을 녹여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부위는 아시겠지만 눈하고 너무 가까워요.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아키스컬프 레이저가 굉장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를 많이 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다른 데보다 치료 자체가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너무 심하면 수술적으로 잘라내는 것도 다른 부위들도 하긴 하는데 여기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눈 밑이기 때문에 잘라내서 잘못하다 눈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부위에는 뭔가 시술을 그렇게 애교 같은 시술을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의심되면 더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그나마 부작용이 좀 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안 맞는 게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치료 자체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눈 밑 필러나 이물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물질들은 절대 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맞으셨다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